안녕하세요. 큐빗의 해외 선물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15분봉 차트를 어떻게 파악하는지, 파악된 차트를 어떻게 활용하여 진입 구간을 찾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분봉 차트를 파악하기에 앞서 일봉에서 상승이 유리한지 하락이 유리한지 파악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1시간봉 차트에서 지지와 저항 구간을 미리 찾아 두셔야 됩니다. 오늘은 15분봉 차트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으므로 15분봉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분봉 차트를 파악하기 위해선 우선 첫 번째는 외부 유동성 구간을 파악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내부 유동성 구간을 파악하고 세 번째는 파동의 변환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외부 유동성 구간은 일봉, 1시간봉, 15분봉의 시간 타임 프레임에 따른 유동성 구간을 다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부 유동성 구간이라고 하는 건 15분봉의 지지와 저항 구간을 찾는 것입니다. 세 번째 파동의 변화는 15분봉 파동의 변화는 꼬리로라도 저점을 뚫으면 파동의 변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15분봉 차트에서는 꼬리로만 뚫어도 파동의 변환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하지만 그 외 나머지 1분봉이나 1시간봉, 1봉은 다 종가로 파동의 고점이나 저점을 뚫어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차트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지와 저항 구간이라고 표현하는 유동성 구간은 항상 그 유동성 구간을 정리를 하고 하락으로 움직이든 상승으로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패턴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매도 패턴 두 가지, 매수 패턴 두 가지,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15분봉에서는 항상 유동성 물량을 정리를 하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매도로 바뀔 때는 유동성 물량을 정리를 하는 우측이 높은 M자 패턴이 나오고요. 매수 패턴은 우측이 낮은 W자 패턴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매도 패턴은 두 가지, 매수 패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5분봉에서 매도 패턴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매수 패턴도 마찬가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15분봉에서는 항상 우측이 높은 M자 패턴이 나와야 되고요. 우측이 낮은 W자 패턴이 나와야 됩니다. 매수 패턴은. 그래서 유동성 물량이 정리가 되고, 그러니까 우측이 높을 수밖에 없죠. 우측이 높은 M자 패턴이 나왔다가 전파동의 저점을 뚫는 것이 매도 패턴이고요. 매수 패턴은 유동성 물량을 정리를 하고 전파동의 고점을 뚫는 우측이 낮은 W자 패턴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럼 순서대로 외부 유동성 구간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 내부 유동성 구간은 지지나 저항 구간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파동의 변환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락으로 파동의 변환이 나왔고 그 다음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전파동의 저점을 뚫는 하락으로 파동의 변환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왔다가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다시 전파동의 고점을 뚫는 상승으로 파동의 변환이 나왔죠. 나왔다가 위쪽 저항 구간에서 저항을 하고 이렇게 다시 하락을 해서 전파동의 저점을 뚫는 하락으로 파동의 변환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고 반등이 나왔다가 이렇게 다시 전파동의 저점을 살짝 뚫고 반등이 나왔다가 전파동의 저점을 뚫으면서 이렇게 내려오죠. 내려왔다가 다시 우측이 낮은 이렇게 W자 패턴을 만들면서 상승을 했다가 여기 하락할 때 만들어진 저항 구간에서 저항을 하고 강하게 내렸지만 아래 지지 구간에서 지지를 하고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파동의 변환인 선부터 먼저 삭제를 하겠습니다.
파동의 변화를 그렸던 파동선을 일단 지웠고요. 파동의 고점과 파동의 저점을 뚫는 파동의 변화 부분만 남겨두고 파동선은 삭제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볼 부분은 이렇게 상승을 하던 그림이 작은 파동을 만들면서 이렇게 종가로 전파동의 고점을 이렇게 넘지 못하고 꼬리로 이렇게 내리면서 전파동의 저점을 뚫었을 때입니다. 일단 15분봉이 하락으로 작은 파동을 만들면서 15분봉이 이렇게 하락으로 파동의 변환이 나왔고 우측이 높은 M자 패턴이 나왔죠. 그리고 여기 위에 꼬리로서 유동성 물량이 정리가 되었고요. 정리가 되면서 우측이 높은 M자 매도 패턴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파동이 하락으로 이렇게 파동의 변환이 나왔을 때 1분봉을 살펴보면 강하게 하락을 했거나 아니면 이렇게 파동을 만들면서 하락을 했을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이렇게 상승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올라오던 그림을 이 고점이 넘지 않은 상태에서 하락으로 돌림을 보고 매도로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락으로 파동의 변환이 나오면 1차적으로 보셔야 될 건 여기 큰 파동을 만든 파동의 원류인 이 파동의 저점이 깨져야지 본격적으로 하락으로 변곡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원래 저항 구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락을 해서 상승 파동의 원료인 파동의 저점이 깨지고 나면 마찬가지로 1분봉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올 겁니다. 반등이 나올 때 여기 15분봉 저항 구간에 들어서서 하락으로 돌리는지 보시면 됩니다. 1분봉에서 그때 반등해서 이렇게 매도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가 지금 저항 구간의 상단은 여기죠. 이렇게 하락으로 빠지면 이제 상단에서 여기 반등이 나온 구간까지가 저항 구간이 됩니다. 추후에 아시아장과 런던장, 미국장, 오전장, 점심시간, 미국장 오후 장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의를 드리겠지만 항상 하락을 할 때는 아시아장 고점을 살짝 높였다가 하락을 합니다. 이 흐름들에 대한 분석은 추후에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다시 올려드리겠고요. 오늘은 15분봉 차트를 어떻게 파악하는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17시 이후에 유럽장에서 이렇게 하락을 했죠. 하락을 하면서 전날 만들어진 파동의 저점을 이렇게 하락으로 돌파하면서 하락으로 파동의 변환이 나왔고요. 그래서 강하게 이렇게 내렸죠. 이렇게 하락을 했지만 유동성 구간과 밑에 1시간봉 지지 구간이 있습니다. 현재는 15분봉만 설명을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제를 했고요. 일봉의 지지 구간에서 이렇게 상승을 다시 반등을 하면서 전파동의 고점을 깨었죠. 이게 완전히 상승으로 바뀌기 위해선 외부 유동성 구간인 여기 고점을 종가로 이렇게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 종가로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어제 만들어진 여기 저항 구간이 있죠. 여기 저항 구간에 접어들어서 다시 1분봉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분봉에서 하락으로 돌림을 보고 매도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항 구간에서 저항을 하고 이렇게 내려왔다가 전파동의 저점을 뚫는 하락으로 파동의 변환이 나왔고요. 하락으로 파동의 변환이 나오면 반등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반등이 나올 때 보시면 처음 저항 구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저항 구간에 들어올 때 하락으로 돌림을 보면 됩니다. 1분봉에서 물론 이렇게 내렸다가 한 번 더 올려서 이렇게 하락으로 파동의 변환을 만들면서 움직였죠. 그러니까 여기서 살짝 하단만 터치를 하고 이렇게 내려오면
대부분 중심 부분까지 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꼬리로만 저항을 하면 이렇게 내려서 전파동의 저점을 뚫는지 보고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진입점을 찾으셔야 되고요. 하단에서 꼬리로만 이렇게 저항을 하면서 내려오면 한 번 더 올려서 중심 부분까지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파동이 만들어지면 다시 이 고점을 넘어가서 중심 부분까지 가려고 하다가 못 가고 이렇게 하락으로 돌림을 보고 반등 때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시 전파동의 저점을 뚫고 여기 반등이 나왔던 구간, 원래 지지 구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중심 부근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지지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고요. 여기 지지 구간에 진입을 할 때 지금 전파동의 고점은 여기잖아요. 전파동의 고점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지지 구간에 들어올 때 이렇게 15분봉이 하락으로 이렇게 파동을 만들면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내려오기 때문에 지지 구간에서 이렇게 상승을 할 때는 말씀드렸듯이 15분봉이 이렇게 하락이기 때문에 1분봉에서는 상승으로 이렇게 돌리더라도 항상 눌림이 나올 때 저점 부근까지 눌림이 나올 때 이 저점을 지키는지 아니면 저점을 뚫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15분봉이 하락이고 지지 구간에서 매수로 노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 구간을 확인을 하고 이렇게 전파동의 고점을 다시 넘을 때 눌림에서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5월 8일 날 흐름이 이렇게 하락으로 바뀌어져 있다. 그러면 일단 우리는 찾아야 될 것이 위쪽의 저항 구간을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밑에 유동성 구간과 1시간봉의 지지 구간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락을 했고 아래 지지 구간에 접어들어서 상단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가 중심 부근까지 이렇게 내려올 때 1분봉을 보시면 됩니다. 1분봉을 보시면 지금 15분봉을 보시면은 이렇게 강하게 상승으로 돌렸잖아요. 그리고 눌림이 나왔다가 다시 상승으로 이렇게 돌리죠. 그러면 지지 구간에서 이렇게 상승으로 돌리고 그러면 1분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파동의 고점을 뚫으면서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하겠죠. 상승을 해서 이렇게 눌림이 나올 겁니다. 눌림이 나올 때 상승으로 돌림을 보고 매수로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상승으로 파동의 변환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5분봉 여기 저항 구간까지만 1차적으로 보는 겁니다. 보고 이 저항 구간에서 종가로 뚫는지 아니면 저항을 하면서 다시 하락으로 눌림이 나오는지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상승으로 이렇게 파동의 변환을 만들고 이렇게 상승을 할 때 보시면 아래쪽에 원 지지 구간이 있고 그 다음 위에 이렇게 지지 구간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저항을 하고 이렇게 내려올 때 이 구간 이렇게 접어들 때 1분봉에서 상승으로 돌림을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종가가 이렇게 뚫리면 통과한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를 통과를 하고 이제 여기 위에는 지금 저항 구간이 없잖아요. 저항 구간이 없기 때문에 이 유동성 구간을 넘어가서 위쪽에 1시간봉 저항 구간을 체크를 해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15분봉에서 찾을 주요한 구간은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외부 유동성 구간과 내부 유동성 구간 그리고 파동의 변환을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5분봉에서 매도로 바뀌기 위해선 위쪽에 유동성 물량이 정리가 되는 패턴을 보고 매도로 인식을 하는 거고요. 전에 만들어진 유동성 구간과 유동성 구간 위 1시간봉 저항 구간에 접어들 때
저항을 하면서 이런 그림이 만들어질 확률이 높고요. 반대로 매수 패턴은 반대입니다. 일단 아래쪽 유동성 물량이 정리가 되고 우측이 낮으면서 전파동의 고점을 뚫는 상승으로 파동의 변환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으로 15분봉 차트를 파악하는 방법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추후에 아시아장, 런던장, 미국장 오전장, 점심시간 오후장의 흐름에 대해서 동영상 강의를 제작을 하면서 15분봉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것으로 15분봉 차트를 어떻게 파악하며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